핵폭탄 170개를 터뜨릴 수 있는 나라에서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폭동이 났습니다. 라호르 시내에서 수천 명이 빈 밀가루 자루를 흔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막았죠. 인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은 있는데 국민 절반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세계 10위권인데 왜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진짜 이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버는 돈이 네팔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네팔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그 네팔이랑 이제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이 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빼면 남아시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도 안 돼요. 이 돈으로 치솟은 물가를 감당하면서 밥 먹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건물 주소를 외우고 다닌다는 농담이 있어요. 나라가 파산 직전일 때 긴급 대출해주는 국제기구 본부 주소거든요. 파키스탄이 여기서 돈을 빌린 횟수가 25번이에요. 세계 신기록입니다. 아르헨티나도 22번인데 파키스탄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주 손 벌리러 오는 나라가 된 거죠. 재미있는 건 파키스탄 정부가 이 국제기구 직원들이랑 화상회의할 때 긴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선 것처럼요. 이 기구가 파키스탄 정부 예산을 직접 검토하거든요. 이건 줄여라, 이 지원금은 없애라, 전기세 더 올려라 하면 파키스탄 재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여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돈 빌려주는 쪽이 갑이니까요. 외신 기자들은 이런 농담을 해요. 파키스탄의 진짜 재무장관은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 있다고요. 나라 예산을 외국 기관이 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파키스탄은 빌린 돈으로 뭘 할까요?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까요? 아니에요. 다른 빚을 갚아요. 중국한테 갚을 돈,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갚을 돈, 전에 빌렸던 돈을 새로 빌린 돈으로 갚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 빚이 1년에 버는 돈이랑 거의 맞먹어요.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4억 원 빚진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빚은 매년 늘어나요. 파키스탄 경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공장을 안 짓거든요. 대신 땅을 삽니다. 이상하죠?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고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 부유층은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온갖 세금이 붙어요. 게다가 정부 관리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합니다. 반면 땅을 사서 그냥 놔두면 세금이 거의 없어요. 지방 정부가 부자들의 땅을 파악조차 못하거든요. 파키스탄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빈 땅을 구획으로 나눠서 파는 문화가 있어요. 개발자가 사막이나 황무지를 쪼개서 팔죠. 여기에 곧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걸 사요. 실제 건물은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표지판만 박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올라요. 왜 오를까요? 모두가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요. 너도 사고 나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가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부자들의 돈이 전부 땅속에 묻혀 있으니 공장이 안 생깁니다. 일자리가 안 생기고 수출할 제품이 안 나와요.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땅값만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파키스탄 경제에는 이상한 비밀이 있어요. 정부가 파악하는 경제 규모보다 실제 경제가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세금을 안 내니까요. 얼마나 안 내냐고요? 100명 중에 딱 1명만 세금을 내요. 99명은 안 냅니다.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신고를 안 해요. 카라치의 어떤 시장에 가보세요. 금은방이 줄지어 있어요. 반짝이는 금목걸이, 팔찌, 반지가 진열대 가득합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 금을 팔아요. 그런데 장부에는 뭐라고 쓸까요? 매출 5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실제로는 5천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만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요. 정부가 단속을 안 할까요? 해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뇌물이 통하고 대부분 현금 거래라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숫자로 보면 나라가 망했는데 쇼핑몰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도 고급 쇼핑몰에 가면 명품 매장이 줄지어 있어요.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차고 고급 외제차가 빼곡하죠. 숨어있는 돈 덕분이에요. 정부 통계엔 안 잡히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세금을 안 거두니까 정부가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학교 못 짓고 병원 못 짓고 도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또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해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뭔지 아세요? 북한 핵도 아니고 인도와의 분쟁도 아니에요. 바로 전기세입니다. 카라치에 사는 중산층 가정을 볼까요? 아파트 월세가 한국 돈으로 약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어요. 얼마였을까요? 35만 원입니다. 월세보다 전기세가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말이 되나요? 더 황당한 건 그 집 주인은 에어컨을 거의 안 켰어요. 더워도 참았거든요. 전기세가 무서워서요. 그런데도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전기를 안 써도 내야 하는 돈이 있어요. 파키스탄 정부가 몇 년 전에 중국이랑 발전소 계약을 맺었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발전소를 지어주는 대신 파키스탄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 거예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든 안 만들든 고전 금액을 낸다고요.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요? 당시 파키스탄은 전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8시간씩 정전이 됐거든요. 공장이 멈추고 에어컨이 꺼지고 신호등이 꺼졌어요. 정부는 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발전소를 빨리 지어야 했죠. 그래서 중국이 제시한 조건을 다 들어준 거예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파키스탄의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안 늘었어요. 경제가 성장을 안 하니까요. 공장도 안 늘고 소비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이미 지어졌어요.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는 남아도는데 요금은 폭등했어요. 파키스탄 정부가 발전소에 매년 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그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들 전기요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 안 켜도 요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전기세 낮춰달라고 외쳤어요. 경찰이 최루탄 쏘고 시위대는 돌 던지고요.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중국이랑 계약했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한 건 정부인데 대가를 치르는 건 국민들이에요. 파키스탄 청년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어요. IT를 배워서 해외 회사에 일을 받자는 거죠. 파키스탄 청년 중에 웹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파키스탄 대학 졸업자 초봉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같은 또래 직장인보다 30배 가까이 더 버는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나이, 같은 학력인데 차이가 뭘까요? 달러를 버느냐, 파키스탄 돈을 버느냐입니다. 파키스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파키스탄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몇 년 전에 10만 원 하던 쌀이 지금은 거의 2배가 됐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배가 된 거예요. 반대로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천국이에요. 같은 달러를 받아도 파키스탄 돈으로 바꾸면 거의 2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파키스탄 젊은이들 사이에서 IT를 배워서 해외 프리랜서로 뛰자는 열풍이 부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거든요. 해외에서 받은 돈을 파키스탄 돈으로 환전할 때 은행을 안 거쳐요. 암시장에서 환전해요. 정부는 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조차 못합니다. 달러를 버는 청년과 파키스탄 돈을 버는 청년 사이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죠. 수도의 어떤 카페에 가면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청년들이 가득해요.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요. 그 옆 거리에는 실업자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는 거죠.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 희망이 찾아왔어요. 중국이 여러 나라에 돈 빌려주고 도로랑 항구 짓는 대형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키스탄이 핵심 파트너가 됐거든요. 중국이 약속한 투자 금액이 한국 돈으로 약 80조 원이었어요. 파키스탄 정부는 환호했죠. 드디어 우리도 잘 살게 된다고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고 중국 노동자들도 들어왔어요. 크레인이 올라가고 도로가 깔렸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기대했어요. 이제 일자리가 생기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어요. 파키스탄 사람은 보조 인력으로만 고용됐죠. 발전소가 완공됐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요금만 올랐어요. 파키스탄 국민들한테 돌아온 건 일자리가 아니라 요금 고지서였죠. 과다르 항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수억 달러를 들여서 확장했어요. 최첨단 항구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구를 운영하는 건 중국 기업이에요. 파키스탄 정부는 항구를 중국에 40년간 빌려줬거든요. 빌려준 값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항구에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요. 파키스탄은 10%도 안 받습니다. 중국이 지은 고속도로도 있어요. 좋은 도로예요. 잘 깔려 있어요.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요. 일반 파키스탄 사람들은 못 써요. 돈이 없어서요. 결국 그 도로는 중국 기업 트럭들이 주로 씁니다. 중국 물건을 항구로 실어 나르는 데 쓰는 거죠. 파키스탄 신문에 이런 제목이 떴어요. 중국 사업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고요. 재무장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한테 진 빚이 나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파키스탄은 이제 이 빚을 갚으려고 다른 데서 또 돈을 빌려야 해요. 새로 빌린 돈으로 중국 빚 갚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만약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리랑카가 그랬어요. 스리랑카도 중국한테 돈 빌려서 항구 지었는데 못 갚았거든요. 결과요? 항구를 중국에 넘겼어요. 99년간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상 판 거죠. 파키스탄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파키스탄을 발전시키려고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키스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엄청나게 젊은 나라예요. 평균 나이가 22살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은 평균 나이가 45살이 넘거든요. 선진국들은 다 늙어가는데 파키스탄은 젊은이들로 넘쳐나요. 인구 절반 이상이 25살도 안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젊은 사람이 많으면 일할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잘만 쓰면 경제가 확 성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예요. 예전에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파키스탄보다 더 잘 살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방글라데시는 젊은 사람들을 옷 만드는 공장에 투입했어요. 수백만 명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었죠.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에 납품하면서 외국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도로 깔고 학교 짓고 병원 만들었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파키스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억 명이 넘는 젊은 노동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권이 자주 바뀌어요. 민간 정부가 들어섰다가 군부가 뒤집고 또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계속 반복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뀝니다. 전 정부가 시작한 사업을 다음 정부가 취소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무서워요. 지금 계약해도 내년에 정권 바뀌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공장이 안 들어와요. 방글라데시에는 외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파키스탄에는 안 들어옵니다. 더 큰 문제는 군부예요. 파키스탄 군부는 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가예요. 호텔도 운영하고 시멘트 공장도 운영하고 부동산 개발도 해요. 군부가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군부는 세금을 안 내요. 규제도 안 받아요. 불공정 경쟁인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젊은이들도 떠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는 두바이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서 일하는 거죠. 두바이에 가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천지예요. 택시기사, 건설 노동자, 식당 종업원,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에요. 매년 수십만 명이 떠납니다. 이 청년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이 엄청나요. 파키스탄이 수출로 버는 돈보다 해외에서 보내오는 돈이 더 많거든요. 나라 경제가 해외 송금으로 버티는 거죠. 진짜 문제는 단순 노동자들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의사, 기술자,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 빠져나가고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파키스탄 사람 10명 중 4명이 해외로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배운 사람일수록 더요.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고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파키스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을 공장으로 보낼 건가 아니면 해외로 내보낼 건가. 사실 파키스탄이 이렇게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독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인도랑 파키스탄이 따로 나라가 됐는데 파키스탄은 거의 빈손으로 시작했거든요. 받기로 한 돈을 인도가 안 줬어요. 결국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이 나라를 시작한 거죠. 게다가 공장 같은 시설은 대부분 인도 쪽에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받은 건 별로 없었죠. 값어치 있는 건 전부 인도가 가져갔어요. 결국 파키스탄은 농사 짓는 게 전부인 가난한 나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군대는 엄청 컸어요. 영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켜 놨거든요. 문제는 가난한 농민들이 이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려야 했다는 거예요. 독립 초기에는 나라 예산 대부분이 군대 유지하는 데 들어갔어요. 학교나 병원 지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럼 군대를 줄이면 되지 않나요? 독립하고 2달 만에 인도와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옆에 적대국이 있는데 군대를 축소하자고 하면 매국노 소리 듣죠. 사실 축소를 했어야 했는데 군부의 힘이 너무 강하기도 했습니다. 축소하자는 말이 나와도 인도가 있는데 하면서 무마됐고요. 그래도 한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미국한테 대규모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가 쑥쑥 자랐거든요. 인도보다 더 잘 살았던 때도 있어요. 한국도 그때 파키스탄 경제 계획을 참고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갔거든요. 정부가 일부 기업들만 밀어주면서 22개 가문이 파키스탄 전체 산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됐어요. 이 가문들은 은행과 보험사까지 소유하면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겉으로는 경제 성장도 하고 인프라도 막 지어지고 하니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일반 국민들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해버렸어요. 인구의 절반, 땅의 절반을 잃은 거죠.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그 후로는 군부가 잡았다가 민간 정부 들어섰다가 또 뒤집히고를 반복했어요. 정치가 흔들리니까 경제도 흔들렸죠. 나중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이 됐어요. 국민들도 자부심이 생겼죠. 그런데 미국이랑 일본 같은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받던 지원도 끊기고 무역도 막혔죠. 핵무기 갖자마자 나라가 망할 뻔한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면서 옆 나라인 파키스탄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 풀어주고 돈을 쏟아부었어요. 한동안 경제가 확 성장했죠.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또 그냥 날려버렸어요. 돈 받아서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부패랑 비효율 속에서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파키스탄 역사를 보면 기회가 정말 많이 왔어요. 독립 초기 지원, 경제 성장기, 미국 원조까지요. 그런데 다 놓쳤어요. 왜냐고요? 받은 돈을 제대로 투자 안 하고 지배층끼리 나눠 먹었거든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지배층들은 개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다 먹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파키스탄은 나라를 한번 싹 갈아엎지 않는 이상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잠시의 호황일 뿐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도 지배층들이 다 해먹을 게 뻔하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핵무기로 빵을 살 수 있을까요? 파키스탄이 증명했어요. 답은 아니옵니다. 미사일은 쏠 수 있어도 전기세는 못 내요. 탱크는 굴릴 수 있어도 공장은 못 돌려요. 파키스탄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파키스탄은 겉으로는 핵 보유국이고 군사 강국이에요. 하지만 속을 보면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은 가난하고 미래는 불확실해요. 정치가 불안하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도 보여줘요. 수십 년 동안 군부랑 민간 정부가 싸우느라 경제는 뒷전이 됐거든요. 급하다고 아무 조건으로 돈 빌리면 나중에 그 빚이 목을 조른다는 것도요. 중국 사업이 그 증거예요. 젊은 인구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요. 그 젊음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죠. 파키스탄은 지금도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한쪽 길은 개혁입니다. 정치를 안정시키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젊은 인구를 산업화에 투입하는 거죠. 다른 쪽 길은 붕괴예요. 계속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중국 빚에 짓눌리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떠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선택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핵무기 170개를 가진 나라가 밀가루 한 포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파키스탄이 곧 답을 보여줄 겁니다. 이 이상한 실험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